자, 반갑습니다. 저는 윌리엄이고요. 오늘은 신텍스 제2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어랑 수어 그리고 목적어를 좀 알아봤는데 그 나머지, 그러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는 보어랑 수식어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각설하고 바로 그 보어 개념부터 간단히 한번 다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보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씁니다. 됐죠? 여기서 이 C라는 것이 바로 컴플리먼트의 약자고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S를 붙여 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쵸,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시요. 우리가 그 보호에는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더 첨가하기도 하긴 하겠지만은 보통은 두 가지의 보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주격 보호, 저는 이제 CS 이렇게 쓰고요. 또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목적격 보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주격 보호나 그 목적격 보호는 소위 말해 2형식하고 5형식에서 등장하는 건 아니겠냐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격 보호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선은 2형식이다. 되었습니까?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인드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는 바로 뭡니까? 그쵸? 앞에는 목적어가 있으며 동시에 이것은 5형식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됐죠? 그리고 이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보호는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같아지는 말이다. 되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복습을 해보면 그 목적어랑은 달리 보호라는 것은 주어와 또는 그 앞서 있는 목적어와 같아지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일반적으로 목적어는 다른 관계, 즉 동격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문장들을 쭉 읽어가면서 보호를 딱 찾아보고 알아보고 아, 이게 왜 보호인가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Our life부터 출발을 하죠. 여기에서 이 our life는 주어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지금 비동사가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 비동사를 보는 순간 바로 느낌이 오셔야죠. 그쵸? 이 비동사라는 것은 이 형식 동사야. 그래서 뒤따라서는 주격 보호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여기 보면 a fixed series of event까지가 바로 싹 다 주격 보호가 된다. 이렇게 마킹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not의 존재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부정 해석해야 돼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is not, 아니다가 되겠죠. 근데 무엇이 아니냐면 a fixed series.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단어 바로 이겁니다. fixed. 제가 지금 여기서는 해석을 어떻게 해드렸냐면 고정된 이라고 적어드렸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용사로 좀 봐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나중에도 볼 수 있다시피 과거분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제가 앞서서는 우리가 현재 분사 구문 이런 걸 좀 다뤄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은 바로 과거분사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볼게요. 과거분사 이거를 영어 표기로는 저는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PP가 곧 과거분사이고요. 과거분사는 뭐냐면 PP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과거분사의 품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형용사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형용사예요. 과거분사의 품사는 뭐다? 형용사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해석법이죠. 이 과거분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그쵸? 이렇게 합니다. 된, 진, 받은, 당한 중에서 하나로 해석한다 이거죠. 된, 진, 받은, 당한. 이해되셨습니까? 된, 진, 받은, 당한이야. 됐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원래 여기 이 fix 보이시죠? ed 빼고 여기 있는 ed를 없다고 치고 이 fix의 뜻이 뭐냐라고 우리가 했을 때 fix는 뜻이 뭡니까? 그쵸? 고정하다 내지는 뭐 이거는 개선하다, 수정하다 뜻도 있어요. 근데 무언가를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됐죠? 그랬을 때 이 fix는 고정하다인데 여기에 지금 ed가 붙어 있어가지고 과거분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 느낌 오시죠? 그래서 고정된이라고 읽는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대로 한번 가보는데 그래서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다 이렇게 좀 읽어주시면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이 바로 a series of라는 연어 구조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좀 적어드리면 a series of
아싸리 여기 있는 a series of를 하나의 덩어리로 외우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a series of 뜻이 뭐냐면은 1년의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1년의 이렇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은 1년의 고정된 이라고 좀 읽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약간 어순이 다른데요. 살짝 어순이 다르긴 하지만 1년의 고정된 사건들이라고 읽어주시면 된다고. 느낌 오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 어부터 오브까지가 뒤따르는 이벤트를 꾸미고요. 다음에 여기 지금 ordained부터 쭉 가서 뭐 여기까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entities까지가 앞에 있는 이벤트를 꾸며주는 소위 말해 후치수식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우선 읽어볼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정된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야. 되었습니까? 이거 의미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고. 그럼 뭘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는요, 항상 그 반대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고정된의 반대가 뭘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 주셔야 된다고. 고정된의 반대는, 그쵸, 움직이는이죠. 되었습니까? 움직인다라는 건 뭔가 변화의 연속이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정된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사건이라는 것이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또 ordained가 나왔는데, 자,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복습. 여기 지금 보면 뭔가 이상한 단어가 있고 ed가 딱 붙어 있죠. 이게 뭘까? 그쵸, pp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분사. 됐죠? 자, 이랬을 때 이 ordain은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쵸, 된, 진, 받은, 당한 중에 하나로 한다. 되셨죠? 자, 여기서는 제가 ordain, 그 동사 뜻을 그대로 던져드렸어요. ordain의 뜻은 뭐냐면은 임명하라 뜻도 있고요, 결정하라 뜻도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결정하다를 집어넣고 읽으려고 하는데 ed이 붙어 있으니까 결정, 그쵸, 된이라고 읽으셔야겠죠. 결정된 사건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by가 나왔는데 얘는 지금 전치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mythological entities까지가 되겠죠. 우리가 이 mythological이라는 것은 신화적인, 종교적인 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신적인 이라고 읽으셔도 상관없고요. 신적인 entities, 여기서는 총체라는 뜻인데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의역을 좀 심하게 해서 이야기 정도로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고정된 일련의 사건은 아니야. 됐죠? 근데 이 사건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냐면 결정된 사건이라고요. 되셨습니까? 근데 뭐에 의해서? 바로 신화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됐죠? 자, 그대로 한 번 더. 신화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신화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된 일련의 고정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야. 일련의 고정된 사건들이 아니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게 아니라 정도의 뜻이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not이 나왔고 but이 나왔죠? 느낌 오십니까? 이거 뭐예요? 그쵸? not A, but B 구조이죠. not A, but B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 상관 접속사 구문이다 이겁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쵸?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A가 아니라 B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B를 우리가 한번 마킹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어부터 entities까지가 싹 다 A고요. what부터 쭉 가서 make of it까지가 B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죠.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챙겨가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읽어봐서 어떻게 우리가 조망하면 좋을까? 볼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A가 아니라 이거잖아 라고 읽으셔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정된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거야, B 이하야, 이렇게 어떤 흐름적으로 읽어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B 파트를 좀 볼 건데 what we make of it 이라고 되겠죠. 자, 이제 what절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것도 한 3번, 4번 정말로 무한정 반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무엇인가는 좀 뒤로 미뤄두고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만 간단히 한번 잡아볼게요. 우선은 wha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X를 쳤다라는 건 나와야 될 것이 안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번 일반적으로 따져보면은 얘가 지금 타동사인데 그래서 뒤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어 필요하잖아. 그죠?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안 나온다. 뭐 이런 소리라고요.
됐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제가 이 X라는 표시를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결론은 그쵸? 이거는 미완성이야 이거죠. 나와야 될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이거를 뭐라 부른다? 미완성이라 부른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결론은 왓절, 왓 같은 경우에는 미완성 절을 이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해석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일단은 이 왓 같은 경우에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뒤에는 지금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다는 거잖아. 해석은요.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것이라고 읽는다고요.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것. 되었습니까? 할만해요. 오케이. 다시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읽으신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서 오브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으로부터 다시요. 으로부터 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으로부터 이렇게 뭐뭐로부터 들어보셨죠? 여기 오 아니에요. 으예요. 으로부터 이해되시죠? 얘가 지금 전치사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인데 좀 어려워 보이죠? 그대로 한번 일단 제가 풀로 해석을 해드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정된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다. 그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아닌 거냐면 바로 신화적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된 고정된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그게 아니고 것인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읽어주시면 된다고. 되었습니까?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구조부터 완벽히 정리하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뭘 알아보고 있냐면 그쵸? 이 비동사 뒤에는 흔히 주격보어가 나온다면서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주격보어가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지금 나대의 법비 구조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지. 이해됐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말씀드릴게. 이 나대의 법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전 시간에 제가 and 말씀드렸잖아. and. 기억나십니까? and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요소를 나열한다 또는 병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상관접속사 구문, 나대의 법비 또한 and와 같은 성격이 있어서 뭔가 동일한 요소들, 뭔가 동일한 품사들, 뭔가 동일한 문장 성분들을 연결한다고요. 이해되시죠? 다시 집중, 결론입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애초에 주격보호라고 표시를 했잖아. 근데 이 주격보호가 나대의 법비 그 상관접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왓절 전체도 주격보호가 되면서 병렬이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셨죠? 결론. 이 벗에 의해서 주격보호 두 개가 병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거지. 야, 우리 인생은 A가 아니라 B라고. 그럼 이 B도 주격보호인 셈이잖아. 이해되시죠? 이렇게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됐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예요. 봐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의 연속인가? 또는, 그쵸? 운명인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뭐 정해져 있지가 않죠? 맞습니까? 우연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운명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연의 연속이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이 운명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밀접한 말이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또는 결정된 이런 말들이 되겠죠. 운명이라는 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이 바꿀 수가 없죠. 됐습니까? 또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서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편에는 즉 우연이다. 우연의 연속이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결국 변화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예.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죠. 인간의 의지, 행동이 중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 부분에는. 이해되셨죠? 바로 이에 관해서 지금 이 지문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화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인생이라는 거 고정된 일련의 사건들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쉽게 말해서 이미 운명 지어진 것, 너는 태어날 때부터 뭐 강사가 될 운명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 이해돼? 즉 인생이라는 것은 운명이 아니다 이거죠. 바로 결정된 뭐에 의해서?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신화적인 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특히나 종교라는 건 유신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됐죠? 인간들은 타락하기 마련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이 또는 하나님이 구제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됐죠? 근데 이 화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종교적인 신화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된 사건들이 아니라고. 근데 그게 아니면 뭔데? 그럼 뭐겠어? 이쪽이지.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그 인생에 관해서 인생으로부터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셔야지. 우리가 인생을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으로부터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의지가 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will 이라는 건 뭐 조동사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will 이라는 단어에는요. 명사 뜻으로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되었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앞에 있는 입장보다는 뒤에 있는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의 그 자력으로 막 가꾸어 나가고 일구어 나가고 부딪혀보고 한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윌리스 이렇게 했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true false 한번 풀어보면 우리의 삶은 운명에 좌우된다. 이 글쓴이에 따르면 틀렸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됐습니까? 보호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구문하고 중첩되어서 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알아보기가 참 힘들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석해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야. 됐죠? 그 사건들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들이냐면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된 사건들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럼 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인생으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When people suddenly become prosperous, they also become preposterous 라고 되겠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보기 전에 여기에 지금 when이 나왔죠? 앞선 시간에서 제가 더 모먼트 정리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과 동의어 뭐죠? 이때 when은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의 뜻이더라.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가 접속사라고 적어주시고 다음에 뒤에다가 주어, 동사 이렇게 마킹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suddenly는 부사가 되겠죠. 부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은요. 사람들이 갑자기 될 때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호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새겨보자 이거죠. 우리가 앞서서 비동사 뒤에는 흔히 주격 보호가 나온다 또는 보호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작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은 비동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become 동사도 비동사의 일종으로서 결론은 뒤따라 주격 보호를 이끈다 이거죠. 얘가 그냥 비동사랑 같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주격 보호가 나온다 이거죠. 되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prosperous 하게 되는 거니까. 됐죠? 근데 이 단어는 좀 좋은 단어예요. prosperous 뜻이 뭐냐면 번영하는, 번창하는, 풍부한, 잘 살게 되는 정도의 뜻입니다.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적으로나 굉장히 풍요로워질 때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단서가 하나 붙었죠. 갑자기요. 여러분들이 막 의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풍요로워지는 거. 됐죠? 자, 다시. 사람들이 갑자기 풍요로워지게 될 때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 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로또에 당첨이 된다거나 뭐 청약, 그쵸? 뭐 집에 당첨이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냐고. 되었습니까? 여튼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결국 여기 이 when부터 prosperous까지는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사절이라 얘기를 해요. 맞나요? 다시 부사절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 우선 여기서는 외웁시다. 됐죠? 아마 여러분들 이걸 보고 계시는 학습자 여러분들은 이미 부사절 뒤에는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랬을 때 부사절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주절이 따라 나오더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접속사 뒤에 지금 주어 동사 지금 이렇게 나온 꼴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이해되지? 그런데 콤마를 딱 찍고 나서 주절의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주어 동사가 곧 몇 개 나오냐면 각각 2개씩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2개를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는 they가 되겠고 여기 이 동사에 해당하는 것은 또 become이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풍요로워질 때 뭐 벼락부자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또한 여기서 also는 부사죠. 또한이란 의미예요. 또한 become 된다가 되겠죠. 역시나 비동사의 일종인 become이 나왔고 그에 해당하는 주격보가 나왔죠. 자, preposterous는 뜻이 뭐냐면은 비상식적인 불합리한 정도의 뜻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뉴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취재, 다큐 이런 데 보면은 로또나 여러 가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10년 전에 당첨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막 물어서 찾아가 보면은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정말로 쪽박 인생을 차고 있죠.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막 망해버리죠. 어떤 사업을 했다가 크게 사업을 했다가 망해버리고 친구에게 뭐 돈을 빌려줬다가 또 망해버리고 됐습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예, 뭔가 비상식적이어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때 막 술도 많이 마시겠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쪽으로 소위 말해 타락한다 이 정도가 아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게. 사람들이 갑자기 풍요로워질 때 그들은 또한 상식적이어지고 불합리해지고 타락해버린다 정도의 뜻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라 라고 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시는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복권에 당첨되었다든지 로또에 당첨되었다든지 또는 벼락부자가 되었다든지 어떤 이유로 이해되시죠? 뭐 그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일수록 더 타락하기가 쉽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호라는 것은 비동사 뒤에도 나오지만 비동사류의 동사들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지금 책에 밑에 정리가 좀 돼 있으니까 꼭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10번. 자, 10번에서는 또한 무슨 문이 출발이 되고 있냐면 그쵸, 명령문이죠. 이유가 뭐냐면 주어가 안 보이고 동사가 딱 나와 있으니까.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명령문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잡을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명령문이 나온 건 알겠어. 이렇게 명령문이 쭉 가다가 말이야. 되셨죠? 그 다음에 뒤에는 and가 딱 나올 수 있는데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에는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will이라는 동사가 쓰여. 됐죠? 그러니까 조동사 나왔으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죠. 되나요? 자, 이거 뭔데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서 저희가 누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이는 and가 좀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and는 앞서도 그랬지만은 그리고 정도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맞긴 맞는데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and가 명령문과 함께 쓰일 때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을 좀 드리고 싶냐면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고요. 그 뒤따라서 주어 동사 절이 이어질 때가 있죠. 이때 and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뭐라고요?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명령문 뒤에 and는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무작정 and를 그러면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뒤따라서 주어랑 동사가 함께 나오구나 까지 확인하신 뒤에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동사 원형 다음에 and가 나오고 주어 will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and의 뜻은요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trust 믿어라가 되겠죠. 명령문입니다. 근데 누구를 믿냐면 타동사의 그 목적어가 되겠죠. 됐죠? 사람들을 믿어라. 보통은 우리가 이 man이라고 적으면 남자 또는 한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 A 대신에 이를 적는 순간 사람들이라고 읽으시면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믿어라. 자, and 나왔죠. 그런 다음에 주어 will, 조동사 will이 보이고 여기 동사 원형이 보이죠. 자, 그러면 and의 뜻은요? 그러면. 되셨죠? 사람들을 믿어라.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will be 일 것이다. true. 뭡니까? 진실될 것이다. 됐습니까?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신뢰를 주는 순간 그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진실될 것이다. 근데 누구에게요? 전치사의 그 목적어죠. 바로 당신에게가 되겠죠. 바로 당신에게 진실될 것이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대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 세미콜론은 그냥 그리고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reat 역시 또 동사원이 나온 거야. 얘도 지금 명령문입니다. treat 바로 대하라, 대우하라. 되셨죠? 누구를요?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되겠죠. 자, greatly라는 것은 훌륭하게가 됩니다. 여기서 역시나 그들은 이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을 대우해줘. 훌륭하게 대우해줘. 이 정도의 말이 되겠죠. 또 여기 end가 나왔네요. 해석은요. 그러면 되셨죠? 예,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그들은 will show 보여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되셨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챙겨갈 것은 그쵸.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목적어 뒤에 나오는 보어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스쳐야 되는 생각이 있댔죠. 뭡니까? 그쵸. 오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예.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이 show라는 동사는 지금 오형식 동사로서 뒤따라서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거야. 되었습니까? 자, 여기 보이시죠? show, 목적어, 목적 보어. 자, 해석 어떻게 하는데?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보여주다 정도의 뜻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그들은 보여줄 것이다. 누구를 보여주냐면 그들 자신을 보여주겠죠. 이때 이 themselves라는 것은 우리가 제귀대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훌륭한 상태로 보여줄 거야 정도의 뜻이죠. 되었습니까? 이거 지금 약간의 논리가 어떠냐면은 사람들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너를 믿고 너에게 진실되게 대할 거고, 됐죠? 사람들을 훌륭하게 대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훌륭한 모습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정도의 뜻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목적격 보어가 있구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역시 보어처럼, 주격 보어처럼 명사 또는 형용사를 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ideals. 자, 우리가 그 ideals라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상과 현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ideals라는 건 이상이라고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상이요. 이상과 현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상. 이랬을 때 이 이상이라는 것은 주어가 되겠죠. 자, 지금 비동사가 나왔는데 금방 제가 언뜻 스쳐가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뭐냐면 보어로는 품사, 명사랑 형용사가 쓰인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이 사실도 챙겨가셔야 돼. 뭐라고 적혀있냐면 보어로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쓰이는데 중요한 것은 가끔 전치사구도 보어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지금 이 like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는 전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따라서는 목적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결국 이 like부터 stars까지는 바로 주격 보어이더라 이렇게 마킹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상이라는 것은 별과 같다. 이해되시죠? 앞서서 그 비유적인 문장을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이해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상이라는 것은 별들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무엇을요? 여기 있는 콜론을요. 이 콜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읽어주시는데 즉이라고 읽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이라는 것은 별들과도 같다. 즉 무엇과 같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무엇과 같은 거냐면 the seafaring man과 같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seafaring man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남자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라고 읽는 게 훨씬 더 괜찮겠네요.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되었습니까? 근데 어디 위에서? 그쵸? 바다 위에서. 되셨죠? 자, 이것도 이미지를 연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잡기 위해서는,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좀 그려보셔야 돼. 여기 지금 별들이 쫙쫙쫙 있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를 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있죠? 되나요? 여기 지금 바다 쭉쭉쭉 이렇게 파도가 있겠네. 그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와 같은 이미지에서 이상이라는 건 여기 바다 위에 떠 있는 별들과도 같다고. 이게 이상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상이라는 건 별들과 같은데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사람과도 같다는 거죠. 됐습니까? 바다 위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여기 지금 콤마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또 즉 다시 말해 정도로 읽어갑시다. 다시 말해 you choose. 당신은 고른다. 근데 무엇을 고르냐면은 그것들을 고르죠. 그것들을 고르는데 무엇으로 고르는 거냐면 your guide. 뭡니까? 당신의 안내자로 고르죠.
됐습니까? 우리가 뭐 선원들 보면은 과거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별의 위치를 보고서 뭐 항해를 하고 길을 생각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이 뱃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쵸? 별들을 보고서 방향을 설정하겠죠. 왜냐면 이 별들이 안내자가 될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choose라는 동사가 그쵸?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이게 뭐 목적어로라고 돼 있죠.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격 보호로 택하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여기다 택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별들을 하나의 이정표나 안내자로 택하고 그런 다음에 또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지금 병렬이에요. 당신은 그 별들을 따라가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당신은 결국 도달하죠. 어디에 도달을 하는 거냐면은 your destiny, 당신의 운명에 도달하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너는 왜 공부하는데? 뭐 단기적인 목적이 있죠. 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뭐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뭐 이런 단기적인 목적 또는 눈에 보이는 목적이 있는 반면에 또 뭐냐면은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는 똑똑해지고 싶거든. 됐습니까? 내가 똑똑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주고 싶어. 이런 어떤 궁극적인 이상적인 목적까지 있지 않습니까? 됐죠? 그런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일종의 별이라는 것이지. 되나요? 여러분들은 뭐 하는 셈이고, 그치? 열심히 바다에서 이렇게 물질을 하는 어떤 뱃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이 지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목적과 목표의식과 이상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나간다. 풍파를 겪어나간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What does the word stars imply? 라고 되겠죠. 그 단어 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여기서 이 별들이라는 것은 이상이나 인생에서의 어떤 목적이 되겠죠. 그렇게 한국말로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인생에서의 어떤 이상 또는 목적을 의미한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제 비로소 뭐가 나왔냐면은 수식어 파트가 나왔어요. 수식어. 우리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식어는 두 가지 종류의 수식어가 있죠. 뭡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형용사라 부르죠. 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 수식어는 뭐냐? 두 번째 수식어는 명사를 안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다고요.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부사라 부른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다시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알겠어. 됐죠?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뭐죠? 그쵸?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명사를 안 꾸며주는 수식어는 조금 더 말을 더 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명사 빼고 다 꾸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냐고. 됐죠? 명사는 안 꾸미는데 명사 빼고 그 이외의 품사들을 다 꾸미는 수식어가 뭐다? 부사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되셨죠? 자, 그렇게 한번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22번부터는 우리가 뭔가 꾸며주는 말들 형용사나 부사를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Our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affect까지 나왔는데 우선은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겠죠. 자, 여기를 주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our 얘는 뭐 한정사고요. 여기 나와 있는 social하고 cultural이 바로 형용사로서 뒤따르는 environment 명사를 꾸민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이가 되겠죠. 되나요? 그것이 뭐하냐면 affect,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준다의 표현입니다. 근데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은 our outlook, 우리가 outlook이라는 건 뭐 전망이라고도 읽고요. 또는 관점이라고 읽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관점이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끼친다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관점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뭐 어떤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됐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이고 우리의 문화적인 환경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관점에, 우리의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되었습니까? 자, 이거에 관해서는 예시를 좀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예시 뭐가 있나요? 그쵸? 이런 것이죠. 카스트 제도.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에 인도 사람들은 이게 뭐 지금에서야 이제 인권의식이 많이 올라오면서 잘못됐다. 이거를 없애야 된다. 라고 이제 인도 내에서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좀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맞나요? 이 카스트 제도라는 건 인도 나름의 어떤 그 계급 제도로서
이건 있어야 돼라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사고가 있었잖아. 됐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말도 안 되는데, 야,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제도가 영위될 수 있고 계속 적용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고.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이, 인도라는 환경이요, 인도 사람들의 어떤 그 관점에 영향을 끼쳤잖아. 그래서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애초에 판단도 하지 않았죠.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따랐던 거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의 예시가 됩니다. 되었습니까? 근데 이 아웃룩 관점은 뭐에 관한 관점이냐? On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관한 관점,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오는 전치사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the world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는 형용사인데 명사 빼고 다 꾸미는 수식어는요? 그쵸, 부사다. 그래서 금방 제가 적어드렸던 거 한번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뭐 카스트 제도도 괜찮고요. 뭐 다른 어떤 부족들의 경우에는 뭐 할례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개고기를 먹었던 어떤 그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되었습니까? 그 여러 가지 것들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 가정 내의 어떤 그 종교적인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 예시 삼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냐? 뭐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세상을 좀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뭐 이것도 나름 괜찮죠. 네, 부정적인 어떤 가정 내에서, 환경 내에서 자랐으니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거. 뭐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밑에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뒤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문장 13번이요. 한번 읽어보면 Only the faith that we can doubt proves to exist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뭐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오직 어떤 신념이죠. 어떤 신념. 근데 어떤 신념이냐라고 하고 나서 지금 대시 나오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금방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명사를 꾸미는 품사는 형용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이해되시죠? 그런데 영어가 어려워지고 막 더 어려워질수록 형용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품사들도 명사를 꾸밀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겁니다. 소위 말해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그것이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해석만 한번 챙겨가 보자 이거죠. 자, 제가 한번 구조를 적어드리면 명사 뒤에 이런 식으로 that, 주어, 동사, x 이와 같이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요. 되나요? 이때 that은 뭐라고? 그치,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고 그럼 뒤에 얘는 뭡니까?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죠.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that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얘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뒤따라서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어 이가 동사 하는 앞명사 이렇게요. 주어 이가 동사 하는 앞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사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부터. 그죠? 예, 그대로 한번 해석을 집어넣어서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냐? 바로 뭐냐면 당신이 지금 대시 나왔죠? 이 대시 여기 대시죠? 다음에 앞에 지금 이 명사가 the faith가 됩니다. 지었죠? 자, 그래서 당신이 can doubt 뭐 할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됐죠? 자, doubt라는 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심하다 정도의 뜻인데 자동사야 타동사야? 무언가를 의심하다 해야 맞으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타동사죠. 그런데 뒤에는 뭐가 안 나왔다? 그쵸? 목적어가 안 나와 있다 이거죠. 지금 목적어 안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최종 해석은 당신이 의심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믿음이 되었습니까? 네가 의심을 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믿음이 의심 안 되는 거 말고 의심할 수 있는 믿음 말이야. 바로 그러한 믿음이 proves to exist. 바로 존재한다고 입증된다, 증명된다. 여기서 우리가 prove to라는 것은 to 동사원형 이라 입증되다, 증명되다 이렇게 읽는 거 아니겠냐고. 아시겠죠? 지금 여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셜록 홈즈의 어떤 유명한 어떤 인용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뭔가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 존재한다는 걸 반증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논리대로 가면은 뭐냐면 신이 존재하나?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뭐 이런 논리예요. 이해되시죠? 야, 왼쪽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왼쪽이 있음을 증명한다. 이해되시죠? 이거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막 파고 들어가면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의견이 막 갈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야, 네가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야 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장이다 이겁니다. 다시요. 오직 그러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네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잖아. 오직 그런 믿음. 그런 믿음만이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거야. 됐어? 그런데 당신이 의심할 수 없는 믿음들 있지. 뭐 우리가 확실하다, 절대 100%라는 것 자체는 없다고요. 그런 건 없잖아. 모든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기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의 확실한 믿음만이 그것의 존재를 입증한다. 뭔가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틀린 말이죠. 의심할 수 있는 믿음이 존재한다고 증명되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false가 맞다 이거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repeat anything often enough and it will start to shape you like that 이라고 되겠죠. 자, 이거 뭡니까? 그쵸? 명령문이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and 보이고 주어, will, 동사, 원형 보이죠? 해석은요? 뭐뭐 해라.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할 것이다. 되셨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반복해라. 어떠한 것이든 그것들을 반복해라가 되겠죠. 되나요? 자주 반복을 하는데 충분히 자주 반복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 enough라는 건 부사거든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 부사가 앞에 있는 often이라는 부사를 꾸미고 자주 반복하다 라는 그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often이라는 부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꾸밉니다. 이해되시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 충분히 자주 어떤 무엇이든 그것을 반복해라.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라고 읽겠죠? 그러면 it,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은 will start, 시작할 것이다. 저기서 이걸 우리가 이 start to도 한번 챙겨와 주시면 됩니다. start to 해석은요. to 동사 원형 하기를 시작하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를 시작할 거냐면 타동사의 그 목적어 이렇게 좀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hape, 만들기를 시작할 거라고. 누구를요? 예, shape는 역시나 타동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you, 당신을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너를 만들기를 시작할 거야. 됐죠? like that, 그와 같이. 역시나 전치사의 그 목적어입니다. 되셨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 야, 뭔가 네가 시도를 한번 해봐.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자주 어떤 것이든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보라 이거죠.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옷이 아닌 것 같고 막 불편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어떠한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곧 너를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요? 그와 같이. 됐죠? 그와 같이 너 자신을 만들기를 시작할 것이다.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분석이 잘 안 돼요. 분석이 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충분히 반복해 보라고. 됐습니까? 계속 반복을 해보셔야 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옷이 아니야. 근데 계속 해보고 계속 해보다 보면은 어느덧 적응이 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실력이 완성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 번 더 해서 어떠한 것이든 반복해라. 충분히 자주. 그러면 그것은 시작할 것인데 만들기를 시작할 것이다. 누구를 만드는 거냐면 당신을. 바로 그와 같이. 됐죠? 일종의 습관을 한번 들여보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당신을 무언가로 만들기를 시작하는가? 이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충분히 반복해보는 거. 됐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답을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쵸? 무언가를 충분히 반복하는 것이, 이거 좀 주어져.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당신을 만들더라. 이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수식어까지 우리가 다 간략하게 좀 보긴 했는데,
지금 이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야. 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기가 약간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저랑 현장에서 계속 막 부딪혀가면서 또 열심히 해보고, 아마 여기 있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좀 다소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배속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수식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식어에는 부사 수식어 있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라는 그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의 그 종류들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다 이겁니다. 아셨죠? 오늘 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